자, 우리 간만에 우리 개념 6강으로 자 돌아왔습니다. 자, 개념 6강이고요. 자, 이곡의 차마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우리가 차마설처럼 끝에 설자 붙는 갈래들은 많이 봤다, 그죠? 자, 갈래적인 설명은 조금 치우겠습니다. 설은 자, 요 차마와 관련된 이야기 또는 그 소재에 관련된 자, 일화를 통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일종의 수필이야, 수필. 고전 수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수필입니다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차마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데, 자, 차가 빌리다. 자, 마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말을 자, 빌림이라고 하는 일종의 일화에서 어떤 깨달음을 줄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차마설의 설을 한번 보시면, 자, 요런 게 있어. 간단하게 이제 좀 도입을 들어가면, 우리 그 있잖아. 꼭 사람한테 돈 빌리는 친구들, 물건 빌리는 친구들. 빌릴 때는 어때? 이거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라든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딱 빌리고 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 태도가 싹 변해. 한 달 뒤에 갚는다고 했잖아. 해가지고 한 달 뒤에 가면은, 그거 계속 재축 좀 하지 마라. 재축하면 나올 돈도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도 조금 비슷해. 자, 이 말도 종류가 되게 있다고. 자, 이 말을 빌릴 때도요. 자, 일단 빌린다라고 하니까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아니지. 내 말은 아닌데. 자, 두 가지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자, 둔마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자, 준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우리 뭐 느낌은 올 겁니다. 둔마, 둔한 말이고, 준마는 굉장히 좋은 말. 우리 뭐 주몽신화 같은 거 할 때 주몽이 금화로부터 얻어낸 말이 준마라고 해서 되게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좋지 않은 말, 좋은 말인데 이걸 빌릴 때 이 태도 차이가 조금 존재를 해. 적어줄까요? 자, 둔마, 준마를 빌릴 때, 자, 글쓴이의 태도 차이가 존재를 하더라. 자, 어떤 차이일까? 자, 그걸 통해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를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시면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나는 자, 이곡이라고 하는 작가 본인이 되겠다. 그죠? 수필이니까. 자,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밀려서 타고난다. 자, 말을 빌리는 이유는, 자, 나라고 하는 작가는 가난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유가 되겠죠. 자, 이어서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 여기 밑줄. 자, 이게 뭐다? 둔마입니다. 둔마. 자, 개를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수다. 자, 말이 희마리가 없어. 그래서 짐을 실으면은 이제 비틀비틀거리는 거야. 힘없이. 막 비틀비틀거리니까 조심하게 되죠. 오히려 조심하고 경계를 하게 되고, 자, 개천이나 또랑이라도 만나면 얘씨 내가 타고 다니다가 아니면 짐 무리하게 실었다가 얘 너 엎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해. 왜? 내게 아니잖아. 내게 아닌 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에서 내리고는 안 돼. 자,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뭘 하는 일이 없다. 자, 이 둔말을 빌렸을 때는, 자, 이제 조심이 아니죠. 후회죠, 후회. 자,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자, 말 그대로 이 둔마, 자, 그닥 좋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조금만 엎어지고 훼손될 것 같으면 내가 조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과 자, 경계를 그만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좋고 빠르고 건강하고 튼튼한 말을 얻었을 때는 어떨까? 자, 이게 렌트카로 따지면, 자, 준마는 내가 스포츠카를 빌린 거야. 포르쉐를 한 대 빌려가지고 이제 부항부항 하는데, 야, 포르쉐를 빌린 다음에 조용히 시동 쿵 걸면은 부항 하는 소리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사람이 눈이 돌아요. 특히 남자애들 눈이 돌아가지고 포르쉐 타고 여기 30도로네 30만 밟아야지 볼볼볼볼 하는 애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은 굳이 그걸 빌릴 필요가 없어. 자, 포르쉐 타면 어떻게 돼? 일단 밟아. 30도로에서 한 130쯤 밟아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왜 요 얘기를 하냐면, 자, 반면에부터 보세요. 자,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자, 누구? 준마의 동그라미. 자, 요걸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곱비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여겨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쉽게 말해, 자, 준말을 빌렸을 때는 자, 무언가 거침이 없고, 자, 조심이나 경계하는 것이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는데요. 자, 그러다가 간혹 여기 밑줄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한대.
자, 낙마를 하더라는 거야, 낙마를. 자, 오히려 안 좋은 말을 빌렸을 때는 넘어지고 말이 쓰러질까봐 조심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자, 좋은 말을 빌리니까 내가 신나가지고 막 질주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이렇게나 많더라. 자, 그럼 이 사람 뭐다? 자, 일단 가난해가지고, 자, 말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좋은 말을 빌리냐, 나쁜 말을 빌리냐에 따라, 자, 태도 차이가 극명하죠. 그죠? 자, 여기서 무얼 전달을 하려고 할까? 밑에 보세요. 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냐는 말이냐. 자, 그러면 이 둔마와 준마를 빌린 것으로, 자, 나의 무엇을, 자, 얘기를 하냐. 자, 감정 얘기를 해요. 자, 무언가를 빌릴 때 이 감정이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냐?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여기서 자, 이 감정의 영역에서 그 다음 문단에서부터는 뭐 얘기를 하냐면 자, 사람 또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예전에 뭐 교과서나 이제 정규 교재 같은 데서 배워봤었던 이욕설이랑 비슷한 구성인데 어떤 일화를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이나 속성을 얻어냅니다. 자, 이걸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유추라고 그래, 유추. 자, 유추적인 사고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말을 빌리는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돼. 자,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돼. 자, 그러면은 말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봐요. 자,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자,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렸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엄이는 지아비에게서, 자, 비복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자, 여기 밑줄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사람들도 자, 모든 것은 빌린 것인데, 자, 이 빌린 것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단순히 빌린 거라서 예를 들어 아까 우리 포르쉐를 한 대 빌렸다 했잖아, 그치? 자, 이걸 빌려가지고 막 신나게 타고 다녔어. 그래서 타는 동안은 마치 내 차 같아. 자,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났어. 이제 반납을 해야 돼. 반납할 때 어때? 당연히 나는 하루를 빌리기로 했는데 반납할 때 어때요? 되게 아쉬워한단 말이야. 왜? 내 거 같은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 자, 그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물들은 누군가로부터 빌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착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소유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이제 전달이 요 글의 목적이 되겠죠. 자, 이어서 봐봐. 자,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자,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들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자, 이 돌려주는 것들을 임금의 사례로 봐봐.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됐잖아, 그치? 그러면 임금이 더 이상 임금이 아니게 될 때, 그러면 백성으로부터 권력을 다시 돌려주어야 될 때, 자, 그때 권력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왜? 이 권력은 애초에 빌린 거기 때문에. 응? 자, 그럼 만약에 자, 이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요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리한 정치를 하게 돼. 독재 같은 것들 있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돌려주질 않는다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요 상황, 자, 이것이 화자가, 자,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인 거라고. 자, 이어서 보세요. 자, 만방의 임금도 백성의 외면을 당한 채 쫓겨나고, 자, 백성의 대부도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게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 이 얘기를, 자, 힘을 더 실어줍니다. 누구를 통해? 맹자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맹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쓸 건데,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맹자가 뭐라고 말해?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잘 봐. 오랫동안 차용을 하고, 자, 돌려주지, 반환하지 않았으니 라고 하는 말. 자, 그러면은 차용하고 오랫동안 자, 반환을 하지 않은 상황. 이거 자, 어떤 상황이랑 일치하는 거야?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인 거라고.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 아까 자, 빌렸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거나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돌려주려고 한다고. 자, 그러다가 사고가 터진대. 맹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 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자, 참화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맹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자, 본인의 깨달음과 주장에 대한 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요 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맹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뭐 굳이 지금 자료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제가 4번 항목에 달아놨는데 자, 맹자가 요런 말을 해요. 요수는 본성대로 한 것이요 탕왕과 무왕은 몸에 익힌 것이요 춘추오패는 차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춘추오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춘추 시대를 주름잡았던 5명의 패자를 얘기해. 왕이겠죠? 왕인데 자, 걔네들은 차용을 한 거래. 뭘 빌렸을까? 자, 이 권세를 빌려온 거야. 그러면 이 권세는 언젠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자, 근데 걔네 어땠대? 자, 탕왕무왕과 달리 중국 춘추 시대의 5패자가 자신의 권세를 빌렸다는 점을 인지를 못했어. 자, 그래서 성군이 되지 못했대. 자, 요겁니다. 차용을 해서 오랫동안 반환을 하지 못한다. 마치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자, 착각하지 못한다의 결과가 자, 성군이 되지 못했대. 성군이 뭐야?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사람의 경우로 옮기면 어때?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지? 그럼 결국 자, 소유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반환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전달을 했을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작품인 차마설 돼요. 차마설. 자, 그러면